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수학에서 그 회사의 그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상장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때, 자, 요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 그 자산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치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파상 상품에 대해서도 그 목표 주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관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증자가 무엇인지, 기업 인수 부분도, 그리고 환율이 무엇인지, 그 다음 분할이 무엇인지, 그 재무제표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4개, 5개, 6개, 7, 8, 9, 10가지네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게 자산인데요. 주식을 우리가 이게 지금 바라볼 때는 기업 재무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봐야 됩니다. 기업 재무에서는 좋은 영업 자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이러한 자산을 우리는 좋은 영업 자산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때 주식도 하나의 좋은 금융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있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주주로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당겨서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웬만하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게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본 겁니다. 이제 가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게 가치에는 크게 보면 이게 장부 가치하고 또 시장 가치가 있는데, 뭐 장부 가치는 발생주의에 따른 가치죠. 그 분계장이라든지 그 적는 걸 우리는 그냥 장부 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장 가치가 되죠. 그 거래되는 가격이 우리가 보통 공정 가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으로 인한 이러한 가치가 있거든요. 사용으로 인한 가치. 그러니까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우리가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거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 다시 말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본다는 건데요. 요거는 미래 현금 흐름하고 이제 위험도까지도 한번 다 살펴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수학적으로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잡죠. 시그마 값으로 잡아가서 지금 N은 이렇게 1부터 해서 어떤 몇 년 동안 N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CF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잡는 거죠. 매년 T라고 이렇게 잡고요. 요거를 우리는 요거를 T라고 잡아야 되겠네요. T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1 플러스 이렇게 잡죠. 여기는 R로 들어가죠. 위험률 들어가는 거죠. R에 요게 T승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 부분이죠. 그 R은 시장에 따른 시장 위험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거죠. 자, 요렇게 사용으로 인한 가치를 이렇게 지금 잡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장 가치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그 다음 결과는 종속 변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오르면 시가총액은 어떻게 지금 되는가, 이 부분이죠.
그 매출액이 1% 오를 때 시가총액은 몇 퍼센트 오른가 이런 거. 요거는 우리가 미분이죠. 매출액에 따른 그 시가총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미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부분을 수학적으로. 그다음 매출액이 오르면 왜 시가총액이 오르는가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또 이게 그냥 1차 함수로 그냥 이렇게 쭉 본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시가총액을 예를 들어서 y라고 한 다음에 시가총액을 그러면은 a 곱하기 매출액을 갖다가 x라고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x라 할게요. 매출액을 더하기 b 이렇게 지금 1차 함수 형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이 모델을 잡아낼 수 있죠. 요거는 b는 뭐겠습니까? 매출액이 없어도 이게 시가총액이 되는 부분이 그쵸? 여러분들 그 원래부터 장부 가치가 되는 거죠. 장부 가치. 요 부분은 b는 장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미분으로 해서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뭐 미분으로 해서 일정한 값이 나올 때는 1차 함수로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시장 가치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게 대출 이자율이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먼저 대출과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출은 크게 보면은 신용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 담보대출, 그 다음 PF대출이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누게 되죠.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믿고 하는 거죠. 사람을 믿고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느냐가 더 신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물을 믿고 하는 거죠. 담보물. 그래서 담보대출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고 동산 담보대출 그 다음에 PF 담보대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기술담보대출 이렇게 좀 또 나누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담보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도 또 보면 있죠. 적격대출과 비적격대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 적격대출은 보통 유도가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MB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은 비적격 대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동산 IF 담보대출은 IP 담보대출은 여러분들 특허 이런 것들이 있죠. 지적자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이죠. 기술담보 아주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담보해 주는 거죠. 그 다음 PF 대출은 사업성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거, 사업성을 믿고 해주는 걸 말하죠. 근데 이게 사업성을 믿고 해주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지금 우리 부동산 사업은 그 미래에 대한 사업성을 믿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PF 대출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온랜딩 대출과 사이도 대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온랜딩 대출은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은행 같은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정책을 정책금융을 이야기하고요. 사이돌 대출은 중간급 등급 정도 되는 신용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자율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적격 대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게 보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출이죠. 그래서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담보자산이 되거든요. 이 유동화 증권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락하게 될 때가 우리가 이게 기업이라든지 가게에서 우리가 자금 도달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실물 투자가 좀 증가하게 되어서 보통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경기가 상승하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지금 생기고 있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 선물 거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요. 그 매일매일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거래부터 해서 각 주식 또는 상품 이런 선물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생 상품이라는 건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방식은 실물로 인도하는 방식하고 현금 차익 결제가 있죠. 그래서 선도 거래나 선물 거래 또는 옵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 요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관세인데요. 관세도 우리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관세 부분도 있고 IRA라고 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서 물품을 생산했을 때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주식에서는 정자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그 유상증자로서 꼭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가 그 잔급을 갖다가 당기기 위해서 가지고 유상증자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비교해야 될 거, 유상증자 반드시 봐야 될 거는 증자 전의 주가랑 증자 때 주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가지고 성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유상증자하고 난 뒤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성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상증자인데요. 무상증자는 보통 한 주당 뭐 한 주 무상증자 결정 이슈 등들이 좀 있죠, 보통. 그래서 그 10주 가지고 있는데 10주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만 그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무상증자는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고 자본금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액면 분할하고는 좀 비교해야 되는데 액면 분할은 회계 처리가 안 되고요.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액면 분할인데 반해서 우리 자본금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자본잉여금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이쪽으로 그 증자를 하는 거죠. 그죠? 무상증자를.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업 인수 부분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느 주식 같은 경우에 뭐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하는 회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로부터 일단은 돈을 받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그래서 유상증자도 하죠. 그래서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 인수할 때 우리가 인수되는 회사에는 영구 전환 사채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뭐 요런 방식을 보통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부분은 환율이죠. 환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외국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대로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국가도 말이죠. 그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달러 보유자에게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보유자에게 자산 가치가 향상되는 거는 맞죠. 그리고 수출이 앞으로 그 성장성 있는 수출 기업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장성 있는 수출 기업에 한해서 유리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반해서 이렇게 국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성장성이 우리 국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성장성이 없는 상황에 환율까지 상승하면 상당히 문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도 우리 봐야 되죠. 그 인적 분할과 우리가 물적 분할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인적 분할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실제로는 그 사업을 분리해 놨는데 A1이라는 사업하고 A2라는 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주는 예를 들어서 B라고 합시다. 그런데 앉아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A1이라는 회사도 뭐 예를 들어 상장을 하고요. 그럼 주주가 그대로 요 30% 들고 있으면 A1도 30% 들고 있는 거고 A2도 상장을 한다면 주주가 B가 30% 들고 있는 것이 인적 분할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보통 그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물적 분할은 A라는 회사의 사업이 보통 뭐 A1이라는 사업과 A2라는 사업이 있으면 주주 B가 있는데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A1이라는 회사는 그대로 상장되어 있고요. A2는 일반적으로 비상장되어 있는 거죠. 대규모 투자 자금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 자금을 마련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주주 B 입장에서는 A2 주식만 가지고 있고 요게 그 A1 주식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고 A2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불리한 면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목표 주가인데요. 자, 요거 하겠습니다. 자산의 수리가 부채를 빼면은 순자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자산의 시장 가치가 보통 우리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순자산의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가 우리는 시가총액이라 하는 거고 이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가 나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회계에서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기업에서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할 때는 그 보통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 시장에 있는 그 기업 가치에서 순차익금을 뺀 것이 그냥 시가총액인 거죠. 그렇죠?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구하느냐라고 하면 멀티플 방식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맥주가 1000cc에 맥주 1만원 한다면 1cc에는 그 10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종목마다 반도체는 그 멀티플이 어떻고 뭐 게임주는 멀티플이 어떻고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 회사들마다의 성장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에비타에서 우리가 곱하기 에비타에서 그 타겟이 되는 우리가 어떤 그 기업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게임주라면 게임주 타겟이 되는 EV 에비타에 대한 멀티플 있죠. 요걸 곱해주는 거죠. EV 에비타 요것을 멀티플을
곱해주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회계상의 재무제표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분기 보고서 있는데 보면 사업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그 사업 보고서 반드시 먼저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미래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특허는 어떻게 내고 있고 수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 보고서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매 분기 우리가 우리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에 대한 그 매 분기입니다. 매 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해 2023년에 매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매출액 성장성이 예를 들어 1.2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마지막 그 4분기에 2조 있다면 2조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순이익을 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죠. 연간 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2조에서 매 분기마다 1.1을 했으니까 1.1을 4번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을 대충 여러분들이 추산해 가지고 뭐 10%라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을 그러면 10%.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제외하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80% 넣어야 되겠죠. 뭐 세금하고 이것저것 다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를 곱해주면 연간 순이익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연간 순이익으로 하면 나누면 우리 퍼가 계산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업이익 증가율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가지고 결국 퍼를 영업이익 증가율로 나누면 P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짝 지워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먼저 자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요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 개념은 이게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장부 가치가 아니고 시장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장 가치에서 우리는 사용으로 인한 가격, 즉 위험과 미래 현금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볼 때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좀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 오를 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려고, 매출액이 오르면 왜 시가총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 이것도 우리가 시장 가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대출과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대출은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 그리고 PF대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에서는 적격대출이 있다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파생상품도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 관세 부분, 각 국가마다의 관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증자 부분, 그렇죠? 유상증자가 뭔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이것도, 그 다음에 기업 인수 부분도 보시라고 했죠. 기업 인수, 그 다음에 환율의 영향도 받고 있으니까 환율도 좀 살펴보고, 분할 부분에서 인적 분할이 무엇인지 물적 분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적 분할은 투자금, 대형 투자금을 마련할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매 분기 매출액 성장률도 계산해보고, 연간 순이익도 계산해보고, 포도 계산하고,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계산해서 PG 값까지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주가에서는 회계상으로는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이 되었고, 이것이 시장 가치의 총액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순차입금을 빼준 것이 시가총액이라 하는 건데, 근데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멀티플 방식으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 있고, 에비타 곱하기 우리 타겟 그 EV 에비타를 곱해줘서 우리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일반인들,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그 수학적인 논리력과 그 철학적인 사고력, 그 과학적인 합리성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그러면 좀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즐거워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